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철옹성 같은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미스테리죠. 오늘은 바로 이 권위주의 정권의 가장 큰 퍼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막강한 힘과 치명적인 취약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던 정권이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 먼지처럼 흩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인데요. 이 의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권위주의 정권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를 함께 살펴보시죠.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프린스턴 대학의 스티븐 코트킨 교수가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동시에 매우 강력하면서도 취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강했다가 나중에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본질 자체가 강력함과 부서지기 쉬운 취약함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역설의 한쪽 면, 바로 강력함은 어디서 오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권위주의 국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코트킨 교수가 정리한 일종의 권위주의 국가 건설 플레이북 6단계가 있습니다. 딱 보면 무슨 독재자 매뉴얼 같죠? 송곳니, 현금 흐름, 친정부 시위대, 인생 경로 통제, 언론 장악, 그리고 서사오물까지. 이 6가지가 바로 권위주의 정권의 힘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송곳니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주 충성스럽고 또 배불리 먹여줘서 동기부여가 확실한 폭력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권이 처리해 라고 했을 때 어떤 굳은 일이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폭력기구. 이게 없으면요. 권위주의 정권은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두 번째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아까 말한 그 송곳니들, 월급도 줘야 하고 엘리트들의 충성심도 돈으로 사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권에 타격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돈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친정부 시위대입니다.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 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 봐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나 많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맞불 시위대가 꼭 필요합니다. 일종의 여론전을 위한 거죠. 대중적 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네 번째, 인생 기회 통제. 이건 정말 무서운 건데요. 말 그대로 개인의 인생 자체를 정권이 쥐고 흔드는 겁니다. 누구는 대학에 보내주고,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좋은 자리에 꽂아주고, 누구는 못 가게 막고, 이런 식으로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을 통제하면 사람들이 감히 저항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언론 통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판 기사를 막는 검열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겁니다. 방송국이나 인터넷을 장악해서 정권이 원하는 이야기만 계속 내보내는 거죠. 다른 목소리는 싹 차단하고요. 아예 여론의 판 자체를 자기들 입맛대로 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기둥, 바로 서사오물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권이 위기에 몰렸을 때 언제든 퍼서 쓸 수 있는 비상용 이야기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외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라거나 저순진한 자유주의자들이 내부의 적이다 같은 거죠. 이런 외부의 위협, 내부의 적 스토리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보면 이 6개의 기둥으로 정말 완벽한 철옹성을 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강력함의 원천인 기둥들 안에 스스로 무너질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역설의 다른 한쪽, 그러니까 왜 이들이 결국 스스로 자폭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지 그 취약함에 대해 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코트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권위주의 정권에 문제를 가져온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약화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권의 붕괴가 어떤 실수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쓰는 바로 그 방법들이 필연적으로 정권 전체를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일부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네거티브 셀렉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해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목표는 딱 하나, 권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자기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부하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보다 무능한 사람들을 골라서 옆에 앉히죠.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그 편집증적인 집착이 시스템 곳곳에 문제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한 부서가 너무 강해질까 봐 일부러 기능이 겹치는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요. 또 정보를 독점하려고 부하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죠. 처음에는 이게 다 자기를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에 내재된 온갖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아주 거대하고 치명적인 약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건 그 어떤 권위주의 정권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인데요. 바로 승계 위기입니다. 정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내일도 내 자리가, 내 목숨이 안전할 거라는 보장이 있나? 바로 이 불안감, 지도자가 바뀌거나 혹은 그냥 지도자의 마음이 바뀌기만 해도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이 끊임없는 공포가 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권위주의 정권에는 결코 안전한 미래가 없다. 최고 권력자부터 그 밑에 말단 관료까지 사실은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영원한 불안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승계 위기라는 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늙은 독재자가 죽을 때가 돼서야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매일매일 항상 존재하는 시스템의 기본값 같은 겁니다. 모두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자기 살궁리만 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시스템 전체는 마비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골마서 취약해진 정권이 결국 무너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올까요? 여기서 쿠트킨 교수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독재가 무너진 자리에 종종 또 다른 독재가 들어서는가? 그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말 그대로 폐허만 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면 뭐라도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결국 쓸 수 있는 재료라고는 그 무너진 옛날 시스템의 부서진 조각들 뿐입니다. 다음 정권은 좋든 싫든 그 조각들을 주워 모아서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독재자가 쫓겨나면 이제 드디어 민주주의가 오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될까요?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 이유, 도대체 뭐가 빠진 걸까요? 민주주의라는 꽃이 피려면 건강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바로 전문성을 갖춘 사법부라던가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는 공무원 조직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들을 어디 참장에서 그냥 뿅 하고 꺼내올 수는 없잖아요.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그 권위주의 정권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이 토양을 아주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망가뜨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권위주의는 그냥 민주주의가 실패해서 나타나는 기본 상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6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다 갖추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써야만 이룰 수 있는 코트킨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삐뚤어진 성취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권위주의 정권들이 이렇게나 많은 자기 파괴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면 왜 그들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세우는 건 이토록이나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